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카트만두 쪽에서 방송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요새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해 가지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빠를 때는 몇 시간 안에 바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촬영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때로는 차중에서든지 거리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핵 문제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이가 한국을 통해서 유화 제스처를 펴고 여기에 또 핵 문제와 아무 관계 없는 스포츠도 끼어들고 뭐 예술도 끼어들더니 그리고 트럼프가 갑자기 또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아가지고 김정은 만나겠다고 하더니 슬며시 시진핑을 찾아가서 시진핑과 앞으로의 이 북핵 처리 문제에 대한 기본 전략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서 나온 몇 가지 이야기가 2005년 9.19 합의 때 나왔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시간이 한 10몇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복잡합니다. 과연 이게 5월에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겠느냐. 요 사이는 그것이 연기가 될 것이다. 아니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정도로 복잡하게 한반도 주변 정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안을 복잡하게 만든 데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모처럼 조성된 UN 미국 중심의 대북 제재, 여기에 또 중국까지 협조를 했으니까 보조를 맞춰가지고 김정은이가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면서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목을 졸랐어야 되는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김정은의 심부름 대변인 역할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안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니까 절대 공개적으로 동맹국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동맹국을 비판하였다면 그때는 동맹관계를 해체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아주 중요한 코멘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직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캐티나 애덤스라는 이 미 국무부 대변인이 VOA,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방송이죠. 이 VOA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하고 있는 또는 한국도 비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정은이가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란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이가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백하지 않습니다만은 동의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폐기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동시란 말은 미국이나 유엔이 제재를 완화시켜 주는 걸 봐가면서 하겠다. 또는 뭐 평화협정이라든지 남한으로부터 원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은 또 조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나 던졌는데 대해서 공식 이야기입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입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전 정부가 했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오바마 정부가 잘못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비판한 것이 바로 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라는 이 거짓말 약속에 속아 넘어가서 세월만 허송하고 결국 북한이 핵 무장 상태로 가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로 ICBM 능력을 발전시켰다. 트럼프는 입만 열면 나는 절대 그런 실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이 국무부의 담당 대변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미국은 북한과 접촉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지 완전하고 검증한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남북한 사이의 진전이 비핵화를 향한 진전과 병행할 수 있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함께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아무런 뭐 간극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분이 한 이야기는 두 가지가 목표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와 괴를 같이 해가지고 어제 UN 주재 미국 대표부 헤일리 대사죠. 여성분. 트럼프 대통령 신임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대북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UN이 최근에 다시 북한의 선박 회사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0개가 넘는 제재 명단을 또 추가를 했다. 가장 많이 추가를 한 경우다 해가지고 대북 압박은 계속한다. 이런 또 기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회담에 나올 생각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트럼프가 국무장관에는 CIA 출신, 폼페오 CIA 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에는 존 볼턴 공개적으로 북한을 없애고 한국이 자유통일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공언해 온 사람이 측근 참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트럼프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지금은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양보를 하든지 김정은이가 양보를 해야 되는데 둘 다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과연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럼 김정은은 뭘 할 거냐? 우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문재인, 중국, 북한 이 3자가 공통된 어떤 합의를 만드는 쪽의 노력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한국이 협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한국이 절대로 과거 정상적인 한국 정부가 반대했던 주한미군 철수 또는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 또는 평화협정 논의 이런 것은 과거 우리 정부는 그것은 북한과 의논할 것이 아니다. 그것도 핵 완전 폐기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절대로 의제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에 매우 불리하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 이 3자가 협력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식으로 이 구도가 짜여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워싱턴에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보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이 북한, 중국, 한국 좌파 정부가 보조를 맞추는 게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중국, 북한 노동당 정권, 문재인 정부 사이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념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 북한에서는 그것을 인민민주주의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민중주의 또는 사람 중심 또는 촛불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통된 시각은 뭐냐?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뭐냐 하면은 국가를 지배층 대 비지배층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를 제국주의와 피압박민족으로 나눕니다. 제국주의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계급투쟁론은 반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정부 사이에 반미 연합 전선이 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겁니다.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 내부에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 전향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향점도 반미입니다. 반미.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일 것입니다. 만약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는 뭘 하겠다는 거냐. 주한미군 철수한 다음에 북한과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한다? 또는 중립화 통일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은 몽상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출해 놓은 헌법 개정안이 그 심상치 않습니다. 느닷없이 대한민국은 분권공화국을 지향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분권공화국은 그건 연방제라는 뜻하고 비슷합니다. 연방제 통일은 지금 헌법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권공화국으로 간다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고 하고 자치권을 주민들이 가진다고 이렇게 헌법에 지금 규정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북한과 낮은 단계 연방제, 북한도 지역정부, 남한도 지역정부가 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틈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가지고 이 동북아시아의 계급투쟁론을 공유하고 있는 새 정권, 문재인 정권, 김정은 정권, 시진핑 정권이 반미 또는 대미 연합 전선을 펼 가능성, 이것은 그야말로 악몽이죠. 미국한테뿐 악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의 악몽이 되는 그런 그림을 하나 근사하게 지금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국무부 담당 대변인의 말이 좀 충격적일 것입니다. 김정은한테 직격탄이죠. 당신이 말하는 동시적, 단계적 비핵화는 과거에 부시, 오바마 정부 속이는데 써먹었던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인입니다. 협상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사실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김정은 보고 핵을 포기하라는 말은 코브라 보고 독을 빼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코브라가 독을 빼면 지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든지 무너져야 해결될 수 있는 게 핵 문제입니다. 김정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죠. 대북 제재가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은 시장에서 야단이 납니다. 북한은 시장 덕분에 배급망이 무너졌지만은 주민들이 굶지 않고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 시장에서 물가가 폭등할 겁니다. 물가가 결국 오를 것입니다. 왜냐? 물건이 모자라니까요. 물가가 오르면 아마 민심이 흉흉해질 것입니다. 냉전 시대에도 동독이나 이 폴란드 이런 데서 이 민중 봉기가 일어났던 것은 물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권력과 시장 권력이 대결하고 있는데 점점 시장 권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권력이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면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보다 돈에 대한 집착이나 충성심이 더 강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아슬아슬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남북 간 그리고 한중 관계로서 그것을 대체해 보겠다. 이 줄을 바꿔 타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줄을 바꿔 타는 거 매우 위험하죠. 서커스를 할 때도 줄을 바꿀 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타기죠. 줄타기를 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실력이 없는 사람이 줄타기를 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 줄타기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기업은 모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가는 안보를 걸고 절대로 모험하면 안 됩니다. 모험하면 안 됩니다. 안보를 가지고 도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